반갑습니다. 남편 아내 사용 설명서 이병준입니다. 지금 잘못된 결혼의 9가지 전제를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마지막 열애가 잘못된 결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평생 뜨겁게 사랑할 거야.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열애는 문제가 되는 것 아니죠. 열애가 왜 잘못된 결혼에 들어가냐 라고 반문하는 분들이 생기실 겁니다. 당연합니다. 열애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열애는 권장사양입니다.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하는 게 좋고, 또 열애를 한 부부가 나중에 회복을 위한 상담을 하거나 그런 교육을 받거나 할 때도 열애를 했던 관계는 회복하는 속도가 그만큼 빠를 수 있기 때문에 열애는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상대방을 아주 이상화하거나 결혼은 반드시 열애를 바탕으로 해야만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이 문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열애 이퀄 행복한 결혼, 사랑 이퀄 결혼, 이 등식, 이 공식은 아마 우리가 오랫동안 거의 세뇌되다시피 한 그런 공식인데요. 아마 1차적으로 그런 공식을 만들게 되었던 주 원인 제공자가 동화일 겁니다. 그 동화 속에는 왕자와 공주가 등장을 하고 주인공이 등장이 되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그리하여 누구누구는 나중에 결혼을 했더라, 혼인을 했다, 이런 식으로 끝을 내죠. 그래서 결혼하는 것 자체가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는 등식으로 성립이 되었던 겁니다. 그 부부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어떻게 서로 조율하고 맞추어 갔는지, 중년기 부부가 되었을 때 어떻게 갈등을 조절하고 어떻게 협상을 하고 어떻게 부부의 니즈를 맞춰 갔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또한 우리가 TV를 통해서 애니메이션도 보았고 멜로드라마 같은 것을 보았는데요. 애니메이션에도 남녀 주인공이 반드시 등장을 하고, 멜로드라마는 당연히 남녀 주인공이 등장하겠지만 심지어는 액션 영화에서조차도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쌍으로 등장을 하고,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마침내 혼인을 한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맺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은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사랑한다면 결혼해야 된다. 결혼하는 관계라면 둘은 피차 열애를 해야 된다. 아마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거의 그 무의식적 차원까지 아마 그렇게 세뇌가 된 것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나는 결혼할 때 열애의 관계가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이 결혼이 그다지 썩 그렇게 마음도 내키지 않고 결혼이 불행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또 사실 이 부부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남녀가 서로 맞추어 가서 살아간다는 거, 그래서 외부상으로 특별한 문제도 없고 자기들 당사자도 이렇다 할 큰 문제가 없이 아주 무난하게 잘 적응해서 살아간다면 그거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부분들인데 그만큼 기본적으로 무난하고 기본적인 소양, 기본적인 인품, 이런 것들이 잘 형성되었다는 뜻이죠. 세상에는 이 연애에 대한 담론, 이것은 엄청나게 많지만 결혼에 대한 담론은 거의 없습니다. 부족한 수준을 넘어서 전무한 수준에 있는데, 그래서 연애에 관한 한 어떨지는 몰라도 결혼에 관한 한 이 부분은 전혀 별개의 세계이기 때문에 연애와 결혼이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그 결혼을 제대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커플이 있었습니다. 대학 새내기 때 미팅을 할 때 만나서 그 미팅이 계기가 되어서 4년 내내 교제를 하고 나중에 또 각자 독립을 하고 직장인이 되면서 그렇게 결혼을 자연스럽게 결혼을 했던, 그래서 아주 대학 새내기 때부터 남들이 인정하는 어떤 커플, 또 스스로들도 우리는 정말 잘 맞는 커플, 자타가 공인하는 완벽한 커플의 대명사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혼하게 된다고 했을 때 뭐 사람들은 당연히 할 결혼이다, 누구 하나도 그 결혼이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이 커플이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철천지 원수처럼 지냅니다. 그냥 단순한 말다툼, 의견 충돌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격 다짐과 칼부림까지 생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자, 정작 이상한 것은요, 당사자들도 자신들이 왜 그렇게 칼부림 날 정도로 싸우는지, 우격 다짐 정도로 싸우는지, 마치 뭐 몇 대에 걸친 철천지 왼수를 만난 것처럼 그렇게 처절하게 싸우는지 본인들도 이유를 모르겠다고 호소합니다. 이 커플은요, 연애의 메커니즘을 결혼의 메커니즘으로 착각을 하고 연애 그 방식을 결혼에도 그대로 적용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연애는 말 그대로 연애는 감정의 바탕을 두고 서로의 끌림의 바탕을 둡니다. 그런데 결혼은 감정의 선을 넘어서 의지의 바탕을 두기 때문에 그 감정의 어떤 그 기간, 유효기간, 흔히 3년이라고 말을 하죠. 뭐 PEA라는 물질이나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발동이 되는 그 시기가 3년인데 그 3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의지를 동원해서 그 결혼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연애는 또 이타적 헌신이 있죠.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기분 좋게 해줄까?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만들어줄까? 이렇게 외부로 나가는 이타적인 행위에 초점이 만들어져 있지만 그때 만들어진 그 무의식적 기대 때문에 결혼하고 나면 그렇게 잘해줬던 사람이 평생 그렇게 해주겠지. 나한테 계속 헌신하고 나를 이렇게 잘 대접하고 나를 받들어 주겠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요, 마치 복권도 안 산 사람이 당첨을 기대하는 것과 똑같다. 또 어떤 단체나 어기에 투자도 안 한 사람이 배당금을 아주 크게 받기를 기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죠. 수고 없이, 대가 없이, 의지를 동원하는 거 없이 그저 감정적으로만 결혼관계를 유지하겠다. 이 커플은 아주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열애가 가족관계의 부부관계 회복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것은 이미 기본 공통분모를 깔고 있기 때문에 이 공통분모를 만드는 작업을 굳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가졌던 상대방에 대한 좋은 감정들, 열애 기간 느꼈던 본인의 좋은 감정들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의 관계를 다시 세울 수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데이트할 때는 열애를 할 때는 둘의 관계 통장에 적립금이 아주 넉넉한 상태였더라. 그런데 결혼은 그 통장에 쌓였던 것들이 계속 인출이 계속 되는데 들어오는 것은 적립은 하지 않고 계속 인출만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잔고는 바닥이 나거나 마이너스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애의 메커니즘과 이 결혼의 메커니즘이 물론 달라지고 결혼 생활에서도 일부는 연애하듯이 그렇게 적립금을 쌓는 시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애하기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하십시오. 안 하는 것보다 100번 1000번 나왔습니다. 이 좋았으면 좋았지 나쁠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 단 결혼을 한 이후에는 그저 감정적인 끌림의 차원이 아니라 이성적인 그리고 냉정한 이성과 결연한 의지를 동반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결혼이란 좋은 배우자를 만남과 동시에 내가 좋은 배우자 되기를 선택할 때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피차의 노력 위에 세워지는 의지의 산물이라는 점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